인간은 결국 가축을 잡습니다. 고기를 얻고 우유를 얻기 위한 수많은 삶의 방식. 젖과 고기를 확보하려는 건 인간의 첫 번째 욕망. 인간이 가축과 함께 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팔 힌두팔척의 오지 마을.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 10월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온 그날입니다. 1년을 기다려온 날이죠. 때가 왔으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집 밖으로 끌려나온 물소. 가다 보면 물소가 사람을 끌고 가기도 하죠. 서둘러 마을의 사원으로 모여야 합니다. 가기 싫어도 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모두 모인 곳은 빔센신의 사원. 물소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기도도 올립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어지는 전통의식. 하이라이트는 이때 물을 털어내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신이 물소를 받아들이겠다는 허락의 의미. 곧 도축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축의 숙명과 인간의 욕망이 엇갈리는 순간, 1년에 한 번 물소 고기가 허락되는 날의 풍경이죠. 15일간 열리는 더 사인 축제의 8번째 날입니다. 더 사인은 신화 속 여신 두루가가 악마를 죽인 날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네팔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악마가 물소의 형상을 하고 있어 물소를 도축하는 날로 정해졌죠. 모든 종교가 함께 즐기는 축제 기간이기도 합니다. यो अघिपछि के गर्छ भने यो जुन मङ्सिर महिनामा मेला लाग्छ यहाँ होइन पूजा गर्छ यहाँ कुखुरा बोगाहरू गर्छ अघिपछि राहु काट्दैन बडा दसैँमा मात्रै राहु काट्छन्. 사원에서 나온 물소는 온전히 사람 손에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남자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순간, 거대한 물소는 사람의 칼에 닿으면서 고기가 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오고 힘을 합했던 이유, 고기 때문이죠. 모두가 풍족한 식량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공평하게 나눌 차례. 보통 여러 집에서 십시일반 돈을 합쳐 물소 한 마리를 잡다 보니 고기 분배가 중요합니다. 누구 하나 손해보는 이가 없도록 나눠야 하죠. 60,000 भन्दा बढी पर्छ हैन. अब त्यही भएर चाहिँ अब एकजनाले दुईजना परिवारले सक्दैन. धेरैजना मिलेर चाहिँ खाँदाखेरि राम्रो हुन्छ. सबैलाई बराबरी बाड्नको लागि चाहिँ यसरी गरेको हामीले.
드디어 자기 몫의 고기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1년 중 가장 넉넉한 저녁이 되겠지요. 집집마다 고기 요리가 한창인 시각. 더 쌓인 기간에만 먹는 것이기 때문에 물소고기로 하는 요리는 모두 명절 음식인 셈입니다. 대략 9가지 요리법이 있는데 양념에 볶는 요리가 많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모습 같지만 고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입니다. 네팔의 일반적인 집밥인 달밭. 오늘은 여기에 물소고기를 푸짐하게 얹었습니다. 기다리고 협력하고 나누었던 긴 시간이 이 순간의 맛이 되었습니다. दसैँको मासु राम्रोसँग बनाउँछ हामी राम्रोसँगै के अरे स्वाद राम्रो छ अब दसैँको बेला हामी दिनको 3-4 जोडी खान्छौँ. 네팔 신두팔 쪽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 등짐 가득 풀을 베어가는 건 일상적인 일입니다. 매일 물소에게 먹이를 줘야 하니까요. 네팔에서 물소는 악마라 여기며 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집집마다 정성들여 키우는 가축입니다. 일반 소와는 다르게 물소는 농사일도 시키고 팔아서 재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소가 중요한 가축이 된 또 하나의 이유. 물소 젖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젖을 짜기 전에는 꼭 새끼가 먼저 어미젖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일까요? 송아지가 어미젖을 마다하는군요. 하는 수 없이 사람이 먼저 젖을 가져갑니다. 물소 젖은 중요한 단백질원이죠. अनि हामी दुध दही बढी खान्छौँ नि. दुध दहीमा प्रोटिन हुन्छ भनेर दुध दही बढी खान्छौँ मासुको सट्टा अहिले. 그 맛도 일반 소젖보다 더 진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젖을 먹지 않아 걱정스러웠던 송아지. 여전히 먹질 못하네요. 아주머니가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한 모양입니다. 정성스럽게 풀을 빻아서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पाडाले दुध धेरै खायो पचाउन सकेन र सुतेको ठाउँबाट उठेन अनि त्यसको लागि नउठ्छ कि भनेर तितेपाती गोलभिडा मुलाको पात कुटेर औषधि बनाएर खुवाएको. 아픈 송아지를 위해 일종의 소화제를 만들었던 거군요.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아이를 돌보듯이 달래어 약을 먹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손길입니다. 발효시킨 물소 젖은 이렇습니다. 이걸로 사람들은 아주 유용한 걸 만들어내죠. 먼저 찬물을 조금 붓고요. 나무로 된 기구를 통 속에 넣습니다.
30분 동안 3개 돌려야 하는 꽤 힘든 일이라 남자들이 맡아서 합니다. 이렇게 휘저으면 발효된 요구르트에서 지방질만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된 모양입니다. 위에 뜬 지방질만 건져냅니다. 크림처럼 생긴 순수 지방질입니다. 이걸 끓여서 수분을 완전히 빼는 과정을 거치면 규라는 동물성 기름이 됩니다. गाई र भैँसीको दुध त दुवैको उस्तै हुन्छ तर भैँसीको दुधमा प्रोटिन बढी हुन्छ र घिउ बढी लाग्ने धेरै बस्छ घिउ गाईको दुधमा थोरै बस्छ घिउ भैँसीको दुधमा धेरै बस्छ 달밭 소스에 넣어 먹으면 평소 고기가 없는 식탁에서도 좋은 영양분이 되죠. 또 한 가지, 집안에 꾸며놓은 작은 제단. 그곳을 밝혀줄 호롱불에도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물소 저주로 만든 불빛입니다. 북극해 아래 얼어붙은 평원 툰드라 지역입니다. 술록과 유목민 네네츠족이 겨울을 보내는 곳. 술록 먹이인 이끼가 있는 곳이 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Ну, заранее обычно смотрим место, куда им даем. Не было льда, чтобы был ягель, в летнюю пору, чтобы где больше озер, зелени, а зимой больше ягеля, но меньше снега. Хотя тут у нас в Лопте, да, больше бывает снега. снег бывает достаточно очень глубокий. 몹시도 짧은 겨울 햇빛.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낮 시간은 오직 술록을 위해 보냅니다. 술록 하나하나를 살피는 중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잡아서 확인합니다. 상태를 확인했다는 표시로 털을 조금 잘라내고는 다시 놓아주죠. 영하 30도. 술록은 이 추위에 적응한 강인한 동물입니다. 두 개의 층으로 덮인 털로 체온을 유지하고 딱딱한 발굽으로 언 땅을 파내 이끼를 찾아 먹습니다. 인간의 관리가 가능했던 건 무리 생활을 한다는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술록이 있기에 이 동토에 사람이 삽니다. 이동형 가옥, 춤이라는 집에 사는 네네츠족. 집안에 난로가 들어온 건 1900년대 이후 소련의 지배로 생긴 변화입니다. 고기를 익히고 다양하게 요리를 해먹는 것도 그 이후부터입니다. 고기 종류는 한 가지뿐. 술록고기죠. 전통적으로 날것으로 먹었던 고기입니다. 이 상태로 먹는다 해도 이상할 게 없죠. Вот у нас здесь внутренний оленей жир, это внутренний. Обычно мы его добавляем в жаркое для вкуса. Он получается своеобразный вкус. Получается вкусно очень.
Сейчас я его добавлю. Вместо масла использовали. Надо их растопить. Сейчас добавлю. 말려둔 술록의 지방을 기름 대신 활용해 요리를 완성합니다. Мешать. 네네치족의 식탁은 소련의 지배를 받은 이후 빠르게 바뀌어 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식사도 방학 때만 잠깐. 7년간 기숙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된 하루. 썰매부터 점검합니다. 썰매를 끌 술록은 그때그때 선발됩니다. 힘이 세고 인내심이 강한 술록들이죠. 유목민은 최대한 썰매를 가볍게 만들어서 술록들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밤새 이동해 있을 술록을 찾아가는 길. 유목민은 술록들을 몰아서 인기가 많은 곳으로 이동시켜줍니다. 물론 술록이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이 몰아주면 더 쉽게 많은 이끼를 먹을 수 있죠. 이렇게 관리한 술록에게서 털과 가죽 그리고 고기를 얻어 살아갑니다. 술록 무리를 유심히 살핍니다. 고기용 술록을 잡을 생각입니다. 울타리 없이 야생의 상태로 살아온 술록들입니다. 술록을 잡는다는 건 거의 사냥에 가깝습니다. 밧줄에 걸린 술록은 이제 인간의 필요에 따라 쓰여지겠지요. 가축의 숙명대로 말이죠. 툰드라의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와 싸워온 삶. 술록이 없었다면 사람이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유목민이 술록을 도축하는 방법. 순간적으로 신경다발을 끊어 고통을 줄여줍니다. 가죽은 집과 옷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이렇게 고기용 술록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겨울에 하는 일. 꽁꽁 언 강 위에서만 고기를 손질합니다. 금세 피가 얼어버리는군요. 그 자리에서 날고기로 먹는 건 네네시족의 전통 방식입니다. 이끼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술록의 피와 살에는 철분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덕분에 야채를 먹지 않아도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 인간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고기였습니다. Это не нами самими в этом веке придумали, это которые до нас жили, или Леонида Бога. Предки, прадеды, бабки, дедки и прочие, да. Они вот раньше рацион у них был, больше употребляли сырое мясо.
지프로 지붕을 얹은 전통 가옥. 파푸아의 부족 다니족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안에 불을 피우는 공간이 부엌입니다. 부엌이 있는 집은 여자들만 사는 집이죠. 화전 농사로 수확한 고구마와 옥수수는 다니족의 주식입니다. 지금도 원시 부족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다니족. 오직 자연과 오랜 풍습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음식이 다 되면 여자 집에서 남자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그 역할을 하죠. 족장과 남자들의 집은 필라모스라고 부르는 부족이 신성시하는 공간입니다. 남녀가 생활 공간을 나눈 것은 전쟁 시에 바로 뛰쳐나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부족 사회에서도 용맹함을 떨쳤던 다니족. 식인 문화가 남아있었던 이 지역에서 생존의 위협은 늘 있어 왔습니다. Karena kita pakai tulang babi ini harus kita kan macam perang-perang mau perang. Itu harus kita pakai galung begini dengan gigi babi, itu baru kita perang. Itu budaya dari dulu, nenek moyang dulu kan dong harus hidung dibolong. Baru harus kita hiasan semua, baru perang itu dong takut. Karena musuh kan dong lihat itu kan hiasannya kan lain-lain, akhirnya dong takut. Akhirnya langsung dong takut tuh kalau kita jalan langsung bunuh. 다니족에게 전쟁 이상으로 중요한 것. 돼지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도 돼지를 뜻하는 와메나가 됐을 정도. 아침마다 돼지들도 사람과 똑같이 고구마로 식사를 합니다. Babi itu kasih makan pagi, masuk itu sore itu kasih makan, tutup di kandang, siang gitu pagi itu kasih keluar, taruh makan sendiri-sendiri, sore itu kembali masuk. 아침 식사가 끝날 때쯤 대문을 열어줍니다. 돼지들의 외출이 시작됩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밤새 참았던 일을 먼저 해결합니다. 큰일을 봅니다.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일정한 시간에 활동하다 보니 배설하는 것 역시 정해진 시간에 하게 된 것. 그러고 나서야 먹이 활동에 나섭니다. 돼지는 흔히 지저분한 동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그 습성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돼지들이 사는 돼지우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돼지는 깨끗하고 영리한 가축입니다. 그리고 다니족한테는 가축 이상의 의미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가축, 돈보다 더 귀한 재산. 가장 특별한 고기입니다. 화살로 심장을 쏘았습니다. 돼지고기는 곧 마을 전체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Babi itu harus kita di sini tuh harus babi itu penting. Mas kawin, untuk pesta adat, orang meninggal,
acara apa-apa tuh semuanya babi. Ya itu untuk upacara, tapi untuk makan juga. Kalau tidak ada upacara, kita tidak bisa bunuh babi. Harus ada upacara baru kita bunuh, makan. 돼지를 잡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 돼지 요리입니다. 털만 벗겨낸 상태로 고기를 손질하고 한쪽에서는 땅을 파고 풀을 깝니다. 그 위에 나뭇잎을 올리고 평평하게 공간을 만듭니다. 돌이 뜨겁게 달궈지면 준비된 자리로 옮깁니다. 다시 나뭇잎을 덮어 그 열기로 찌는 거죠. 고구마를 먼저 얹었군요. 그 위에 바나나 잎을 덮고요. 이런 식으로 몇 차례 더 쌓은 후에 드디어 돼지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다니족의 전통 돼지 요리 바라크 바투입니다. 헌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천연찜통에서 고기가 익을 때까지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 처음 고기를 꺼내는 건 반드시 여자들만 해야 한다는 규율까지 지킵니다. 흐뭇하게 잘 익은 돼지고기가 나왔습니다. 이 한 점의 고기를 먹기 위해 실로 대단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다니족의 전통에서는 돼지가 단지 고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장식해주는 것이 바로 유일한 가축인 돼지였죠. 가축은 인간에게 욕망을 넘어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